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지금 11시 20분인데요. 제가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사실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내일 신규 상장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늦은 시간이나마 좀 일단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안 좋다 보니 좀 듣기 불편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천천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에 나왔던 미션 종목들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매보다는 복귀가 항시 중요하다. 꼭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 기술주 섹터는 이렇게 한번 봐주고, 그리고 기세주 섹터만 또 약간 변방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둘러보자라는 의미로 두 가지 섹터를 꾸몄죠. 일단 기술주 섹터는 코오롱, 신일, 신풍, 드림텍, 한국정보인증, DPC롱, 기세주는 팜스빌하고 뭐 솔리드까지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한번 보죠. 어떻게 되었는지. 코오롱은 오늘 멋지게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시가도 아주 좋았습니다. 시가가 4%대였죠. 4%대에서 쭉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시가의 승부를 보신 분들은 상한가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상한가에 들어갈 시간도 짧았습니다. 그죠? 여기가 9시 반이니까 9시 한 20분 뭐 그 정도 되겠나 여기가. 그래서 코오롱은 상당히 오늘 좋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일제약 보겠습니다. 신일제약은 오늘 조금 등락이 있었죠. 시가가 플러스 5% 출발해서 13%까지 찍어주고 그 위에는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아침에 짧은 수익에 크게 주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수익의 폭이 큰 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침에 가려고 시가로 5%를 띄었다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5에서 10%까지 가든 뭐 15%를 가든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게 떨어지는 이런 종목이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했죠. 아침에 땡 5%땡 출발해서 짧은 시간, 여기 9시 반 아닙니까? 불과 한 뭐 2, 3분 만에 8% 정도의 수익을 줬죠. 이런 것이 깔끔하고 좋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좌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수익을 먹든 안 먹든 아마 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이제는 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신일제약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잘 연출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시가가 7.6%였습니다. 조금 높았죠. 전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시가가 오늘 조금 높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7.6%. 어제의 모습에 오늘 7%를 띄었다는 것은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모더나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득세를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신풍은 약간 틀리죠. 모더나 쪽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오늘은 강하게 가기보다는 음봉이 크게 비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이해타산이었습니다. 자, 시가 7.6% 출발해서 13.2% 갔으니까 아침에 짧은 시간에 5% 수익권을 주었죠. 예. 그래서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매매였죠. 그래서 시가를 깨고 내려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0%까지 왔다가 한번 또 반등을 주지요. 하지만 이쪽 구역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만일에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도 5% 주고 밀려 내려올 때는 미련 없이 잘라야 되죠. 수익을 먹든 아니면 본절하는 것으로 오늘 신풍의 매매는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요 뒤에는 뭐 전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겠죠. 그래서 신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어제 미션 종목으로 뽑고 내일 보자고 했고 아침에 시가도 조금 높게 잡혀주면서 관심을 많이 끌은 종목이었지만은 오늘 나온 뉴스를 판단을 해볼 때는 접근을 하기에는 시가 7% 이상을 주고 들어가기에는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신풍은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은 관망하는 것이 맞았다. 모더나 애들이 파미셀이나 AB 프로가 점상을 달리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풍은 쉬는 게 맞았죠. 물론 들어가서 수익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다음은 드림텍 봅시다. 자, 드림텍은 시가가 좋았네요. 시가가 플러스 0% 출발해서 0.4% 출발해서 13%. 이놈도 깔끔하게 참 잘 나왔습니다. 시가 0%. 시가가 아주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13%까지 올라갔으니 여기가 9시 반이니까 뭐 이 안에 여기서만 팔아도 10%는 먹을 수 있는 구조였죠. 이런 스타일 땡 해서 바로 가는 스타일, 이런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짓고 하루의 매매를 끝을 낸다. 나머지 시간, 이 30분 내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몇 시간 동안은 이런 파동을 주지는 못하죠. 매매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종목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인증. 이 종목도 오늘 깔끔하고 좋았네요. 우리가 전일날에 한국정보인증을 한번 공략을 했죠. 했다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라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는 그런 것을 여러분도 좀 아실 겁니다. 시가가 보합, 참 좋은 시가죠. 보합. 마이너스 2.5% 정도 살짝 밀렸다가 플러스 23%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일 이것은 25%짜리라는 거죠. 아침에 여기 잠시 한 2% 밀리는 이 구역은 굉장히 뭐 그냥 땡 하고 나서 우르르 하는 그런 자리니까 어떤 뭐 매매의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정보인증은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준 것 같네요. 이틀 동안에 기관들이 두 번 모았던 것을 오늘은 딱 정리를 했죠. 파동이 나면 판다. 이거 꼭 잊지 않습니다.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20% 이상의 파동이 날 때는 이렇게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기관들이. 그럼 항시 여러분들도 개미들도 같이 팔아줘야 됩니다. 한국정보인증도 나쁘지 않았네요. 다음은 DPC. DPC는 큰 흐름은 오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은 이놈은 요 근래에 가장 조금 나름대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이건 뭐 앞으로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큰 흐름은 없었군요. 전체적으로 기술주 섹터는 다들 무난하고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뭐 신일도 나쁘지 않았고
뭐 신풍도 뭐 꼭 수익을 먹으려 했으면 한오프로 뛰기도 먹을 수 있었고, 드림텍도 모습 좋았고, 한국정보인증도 모습 좋았고, 평점으로 치면 뭐 10점 만점에 한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한 6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기세주 섹터 한번 봅시다. 기세주 섹터는 약간 변방에 떨어져 있는 종목을 한번 둘러보자는 의미가 컸었죠.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팜스비. 큰 흐름은 없었군요. 거래 자체가 량이 작죠. 변방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플러스 0.6%에서 고가가 플러스 2%.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죠. 변방에 있는 종목들은. 의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도 되거든요. 한 3% 더 주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먼저 선빵을 날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팜스빌은 별로였고, 인스니 엔티도 별 큰 의미는 없었네요. 시가 1.6%, 고가가 1.9%, 뭐 그게 다네요. 그죠? 시가에 공략했다면 그냥 보합 깨면 1%대 잘라주고 나와버리는 게 낫죠. 큰 움직임이 완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일에 12만 주를 담근 이 의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약간 음봉을 보인다고 해서 기세주 스윙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도망 나오고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다음은 엑시콘. 엑시콘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움직이는 좋습니다. 역시 흐름을 보면 앞에 종목들은 고만고만하게 차트가 움직였지만 그래도 이놈은 양봉을 3개나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양봉보다 뒤에 양봉이 약간 더 커져 있는 것이 이건 좋은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그에 걸맞는 모습은 보여주었는데 큰 폭으로는 가지는 못했지만은 10% 뛰기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주었죠. 플러스 0.9%에서 플러스 11.8%. 딱 10% 정도 짧은 시간에 먹는 이 구조. 여기가 9시, 10시네요. 여기가 10시니까 여기가 한 9시 한 반 정도는 됩니까? 짧은 시간에 10% 정도 먹을 수 있는 구조. 변방에 조용히 있는 종목은 조용히 챙기는 수익 이런 것도 좋지요. 이런 스타일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식하면서 수없이 마주쳐야 될 것이니까요. 다음은 바이넥스. 바이넥스 시가 2.5% 출발해서 6.6%까지 올라갔네요. 5% 뛰기를 주지를 못했는 것 같네요. 2% 출발해서 6%. 뭐 3% 수익권을 바라보는 분이었다면 뭐 3% 수익은 챙겼겠지만 5% 수익권을 바라본 사람들은 5%까지는 못 갔던 것 같네요. 보유했다면 본절, 매매는 끝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스타일 자체나 흐름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어하기는 수월했을 겁니다. 다음은 솔리드. 시가 2% 출발해서 고가가 5%, 저가가 플러스 0.1%, 시가 2% 출발해서 보합까지는 안 깨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죠. 크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적으로 면으로 볼 때는 큰 수익적인 의미는 없었다라고 표현할 것 같네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시가 2% 출발해서 고가가 플러스 5%. 그것이 다네요. 그죠? 역시 여러분들 이제 변방에 있는 종목들을 좀 봤지만 역시 변방에 있는 종목들은 가도 크게 가지를 못하고 움직여도 큰 폭의 흐름이 나타나지가 않죠.
뭐 몇 프로 뛰기 주고 뭐 한 종목 정도가 10% 정도 줬나요? 예. 흐름 자체나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지요. 예. 그래서 변방에 있는 종목들은 왜 사람들이 자꾸 손을 안 대냐 하면은 파동이 일어나도 파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종목에 자꾸 몰리는 까닭은 장이 서는 곳에, 시장이 서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만이 물건을 사기도 좋고 팔기도 좋고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때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몸을 담그고 있으라.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그래야만 아는 것이 수월다. 그래서 물론 이런 차트 같은 것도 LS 일렉트릭 같은 차트도 뭐 스윙으로 끌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좀 답답하죠. 물론 성격 나름입니다만은 변방에 있는 종목보다 항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자꾸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이 두 개, 여기와 여기는 그죠. 이런 차이점도 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지를 오늘 초보분들은 많이 배웠으리라 봅니다. 시간 대비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열정 대비 열정 대비 뭐 수익권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기술주 섹터는 오늘 좋았네요.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하기 전에 제가 매일 하라는 거 뭡니까? 날짜와 월축과 주축을 항시 체크를 해라. 항시 습관적으로. 그거는 아침에 매매가 끝나는 시간까지 월축과 주축은 항시 밑바탕에 밑베이스에 깔아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제가 항시 누누이 강조하죠. 몇 가지, 두 가지 숫자와 한 가지 글자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죠. 자, 7월 16이란 숫자는 이제 한 달의 중반을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월초 개념이나 월 중반 개념은 지금 없어지고 지금부터 월말 개념으로 미리 잡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 날에 목요일입니다. 그런 날 중에서 목요일이에요. 상당히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목요일에 왔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트레이딩 할 때 부담감을 안고 좀 더 세심하고 조금 더 타임을 약간 한 발짝 늦추는 매매가 더 좋습니다. 16일이 지나면 그 다음 17일 금, 그 다음 토요일이 18, 19, 그 다음 주 원래 20일 된다. 이제 20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들한테 월초에 손실을 본 사람한테는 그때부터는 그 20이라는 숫자는 가슴에 불을 지른단 말이죠. 마음이 급하고 빨리 승부를 봐야 되고 더 치열해진다 이 말이죠. 그 전조가 이 16일의 목요일의 날짜라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 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금 변동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 내지 두 종목 정도만 정확하게 매매를 하고 시장을 관망 매매하겠다. 그런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보겠습니다. 이벤트가 열리는 날 특별한 종목이 시장에 나타난 날은 이벤트 섹터를 꾸민다. 그래서 항시 우리는 그렇게 이벤트 섹터를 꾸며왔습니다. 이 글자는 큰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했죠. 자, 내일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A 프로란 신규 상장주.
자, 그러면 시장에는 이것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내일 앱클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케어랩스, 또 뭐 있습니까? 이지밸류. 이놈 이름이 좀 어렵던데, 이지밸류스 뭐라고 적혀져 있는 것 같던데,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네요. 제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지스밸류 플러스 리츠. 자, 내일 이벤트 섹터는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드러낸 애들은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죠. 첫 번째로는 A4는 신규 상장주고, 에클론이나 케어랩스는 내일 무정 권리락입니다. 이지스밸류 이것도 신규 상장주고, 권리락, 무정 권리락 같은 종목은 시장이 안 받아주면 그냥 멍텅구리가 되지만 가끔씩은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변하는 날, 특징이 약간 있는 날은 꼭 옆에다 붙여놓고 봐주는 게 좋습니다. 손해볼 일은 아니거든요. 에클론이 35,000원 권리락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71,000원이죠. 35,000원 권리락. 그리고 케어랩스가 지금 19,950원, 권리락은 11,000원. 이 정도는 알아놓고 내일 혹시나 반응이 온다면 같이 봐줘야 합니다. 사실 권리락은 별시럽게 크게 안 받아줄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어쩌다가 한 번씩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이지스밸류 얘는 그렇게 할 건 없고, 리츠 A4가 당장 한번 봐줘야 되겠죠. 신규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놈은 뭐 하는 놈인가 한번 알고 항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서 많은 이지스밸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데가 많으니까 크게 저도 말을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요 포인트만 봅시다. 밴드 상단으로 잡혔죠. 그만큼 많이 관심을 받았다. 22,600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밴드가 상단에 잡히든 하단에 잡히든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냥 밴드 상단에 잡히면 기간이 얼마나 사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고민 깊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구나, 좀 관심을 받았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다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손도 잘 떼지도 않았죠. 밴드 하단에 두드려 맞았고.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좀 이 종목 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A4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데이 트레이딩, 우리의 트레이딩 개념으로만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A4는 거의 LG화학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단점일 수도 있죠. 하나의 회사에 좀 과도하게 주 거래가 되고 있고 다른데 거래처가 없다는 것은 그건 좀 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라는 트렌드는 좋습니다.
어, 거래처가 단순하다는 것은 안 좋죠. 유통 물량은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락업 비중이 55% 정도 되니까 썩 뭐 센 편은 아니죠. 유통 물량 300여만 주. 유통 물량이 좀 많죠. 아무래도 락업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이제 이놈은 우리 테슬라 관련주로 같이 묶이겠지요. 향후 분류를 해 놓으십시오. 지금 테슬라 관련주로는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10 몇만 원 그러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뭐 테슬라의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놈도 에코프로비엠 밑에 딱 놓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요일날 상장을 한다는 것은 안 좋다. 즉 목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금요일날도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세를 쭉 이어가야 되는데 주말에 탁 끊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흐름이 끊겨버리죠. 그래서 목요일 상장은 차라리 안 좋다. 그럼 문제가 좋다? 차라리 뭐 월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금요일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소마젠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부터 지금 출발이 된 거죠. 월, 화, 수 3일쯤 거래가 됐으니까. 과도한 관심이 부담권이다. 너무 과도하게 관심이 몰리는 것은 안 좋죠.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밴드 상단 21,600원이지만은 내일은 뭐 또 점상을 달릴 확률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 공모가 A%에 보면 지금 시간에 21,600원짜리가 지금 현재가가 34,500원 106% 올라 있거든요. 공모가보다. 장외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일 뭐 프리미엄이 낮게 잡힌다는 것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도 이놈은 뭐 거의 점상으로 달릴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당일날 매매 관점으로는 먹을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당일날 매매 관점으로는. 그래서 A%는 뭐 내일 뭐 세상 일은 모르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내일 크게 당일날 매매로는 먹을 만한 거 없고 또 내일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이 약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빼고는 내일 공략하기조차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땡 하자 말자 점상으로 달린다면 뭐 저희들은 그냥 뭐 점상 달리는 뭐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또 공략할 겁니다만은 초보들은 이제 손대기 좀 그렇죠. 그냥 보내주세요. 하지만 뚜껑을 열었는데 전혀 의외의 모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프리미엄이 100% 이상 붙어서 출발하지 않고 낮게 출발한다면 그렇다고 막 좋아라고 달기들지 마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예상 가능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내일 안 벌어졌지 않습니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혹시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일단 흐름을 자세히 보고 매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 프로는 크게 너무 용 잡을 듯이 하지 말고 매매가 안 될 종목이면 보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죠. A 프로는 뭐 특별히 더 볼 거는 없습니다. 뭐 내일 점상 달리면 또 4만 몇천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자, A 프로가 내일 이벤트 섹터 중에서는 가장 중점적인 종목인데, 자, 여기는 키워드를 지금 여기는 다 뼈대를 뽑아 놓았지 않습니까? 뼈대를 뽑아서 살을 붙여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A 프로에 또 살을 붙여야 됩니다. 가장 관련 있는 회사나 아니면 가장 어깨 동무를 할 수 있는 친구를 같이 붙여 놓는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럼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관련 신규주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소마젠이 되겠죠. 옆에 붙여 놓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얘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또 2차 전지 관련주 그런 종목을 좀 몇 개 옆에 가만히 놔보죠. 뭐 어떻게 되는가. 혹시나 미친 듯이 뭐 따라가 줄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대본 마그네틱이나 뭐 PNE 솔루션, 뭐 이노메트리 이런 애들,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도 뭐 같이 붙여놓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참조만 하는 거고, 시장의 특성상 A 프로 같은 거는 그냥 소마젠 정도만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내일 한번 그냥 가볍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일 A 프로가 모습이 너무 점상을 달리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 오히려 A 프로는 먹을 게 없어도 소마제는 더 먹을 게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 소마젠이 그 대신에 반등을 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시간에서는 2.9% 빠져 있단 말입니다. 2.9%. 2.9% 빠졌으니까 내일 뭐 플러스로 달릴 일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또 모르죠. 내일 만일 A 프로가 점상을 달린다면 시가가 양봉으로 변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A 프로는 소마지는 이 구간, 이 구간 해봤자 뭐 한 4% 구간 됩니까? 시간에서 거의 뭐 3% 정도 빠졌으니까, 양봉으로 출발을 한다면 4% 폭을 줄 것이고, 시간에 지금 2.9% 3% 빠진 것으로 했다면 요 정도 출발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너무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렇게 미끄러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색깔이 바뀔 때를 트레이딩 공략 지점으로 보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소마제는 중요합니다. 과연 A 프로를 친구야 나도 같이 가자라고 따라갈지, 안 그러면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놈은 꼭 내가 뭐라 할 때마다 한마디 한단 말이죠. 그래서 A 프로의 상태 그리고 소마젠의 시가 상태를 보고 두 개를 저울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벤트 섹터는 그 정도로 하죠. 늦은 밤에 과연 몇 분이나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늦은 시간에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기다리실까봐 제가 누워 있다가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죠. 기술주 섹터 보겠습니다.
내일은 좀 종목을 좀 많이 하지 맙시다. 목요일이라서 많이 하지 말고. 이까지만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신일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음봉으로 길게 내려왔습니다만은 아직 덱타메타센저는 좀 살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7% 올라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오늘 시가 5% 13%까지 갔다가 저가가 7%까지 갔으니까 폭이 크죠. 그래서 내일은 이런 행태를 아니까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가 지금 시간에 7% 올라 있으니까 적어도 시가에서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린다면 대체로 이렇게 시가를 높게 잡았다면 내일 바로 갈 확률은 많습니다. 간다면 말이죠. 하지만 초보분들 그러지 마시고 시가에서 한 5% 눌러주면 뭐 이렇게 한 1차로 들어가서 최대한 배수진을 보합을 배순을 치고 예를 들면 8% 출발했다 시가가 그러면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10%나 찍어주고 또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3%대까지 오면 8%에서 5%까지 내려왔죠. 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합까지는 딱 3% 폭이거든요. 그런 정도는 배수진을 딱 쳐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간에 붕 떠 있는 거 뭐 11%, 7%, 12% 이렇게 중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지점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스로가 도망을 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쪽에서 받아주는 것이 좋다. 날아간다? 그럼 그냥 보내줍니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니까 뭐 시가 7% 올라 7.8%니까 내일 못 돼도 8% 이상은 잡히겠죠. 승부 걸만하다. 흐름이 기세가 좋다. 동시효과에서 예상 최저가에서 흐름이 다툼이 좋았다. 그럼 요시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초보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에이텍은 내일 재료가 소멸이 될 그런 날이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나면 이재명 씨가 한 번은 설령 재료가 소멸해서 죽더라도 한 번은 튀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남들은 다 재료 소멸이라 하지만 추후를 생각해서 더 갈 수도 있겠죠. 대선 주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오픈된 마인드로 봐줘야 됩니다. 에이텍은 즉 시장의 뭐 그동안의 간섭대로만 움직이지 마시고 때로는 시장의 통계적 속설을 약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발상을 해보는 것이 좋다. 시간에서 2.6% 올라있으니까 내일은 뭐 시가 나쁘지는 않겠죠. 뭐 천천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게 좋죠. 이런 거는 간을 봐야 되죠. 간을 봐야 되지 푹푹 선빵 내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때 같이 해줘도 되거든요. BDI 여기 꼬리가 저가가 플러스 2.7% 종가가 플러스 9%입니다. 그러면 옆꼬리가 한 6, 7%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시간에서는 3.6% 올라 있습니다. 원래 이 꼬리 쪽에 진입을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 내일 목요일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 마음이 바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제부터는 중반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바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내일 타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순간순간 대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보고 시가 시간에 3.6%니까 흐름이 강하다 싶으면 1차로 한번 넣어보고 바로 튀어서 꿋꿋하게 못 가면 바로 땡 해서 축 치고 나가는 폭을 한번 보고 충분히 견딜만 하다면 1차만 진행을 하고 땡 했는데 조금 가더니 꼬르꼬르꼬르 내려온다 그러면 얼른 잘라주고 나서 음봉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전략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DPC 잘 안 죽죠, 그죠? 보통 뭐 이렇게 한번 치켜 올랐으면 오늘 같은 날 분위기 안 좋은 날에도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잘 안 내려오네요, 그죠? 그러면 내일 한번 또 봅니다.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윙으로 당분간 한번 지켜보죠. 내일 움직이면 같이 달라붙어 주면 됩니다. 안 가면 가만히 놔두면 되겠죠. 아니면 이놈은 앞에 있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주 동안 또 이런 짓을 하고 벌리면서 에라디아 하고 또 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놓고 나서 또 이런 양봉을 한 개 띄우면서 또 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즉 서둘지 말고 보고 있으면 되죠. 보면 이놈은 오늘도 이래 놀겠구나. 아니면 이놈은 가겠는데 이런 게 나오겠죠. 목요일이라서 항시 제가 하는 말 끝마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일은 목요일이라서 내일은 무슨 날이라서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모든 매매에 포지션이 다 잡혀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당일날 시축에도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오전장 시축, 오후장 시축, 마감장 이런 시축에도 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꼭 잊지 않습니다. BH 봅시다. BH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지만은 상한가는 지금 풀려져 있죠. 마이너스 1.8%입니다. 지금 풀려가지고 굳이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약간 이해타산적인 의미로 이해타산주로 보기로 하죠. 이해타산을 놓는 상태는 DKT입니다. 오늘 점상을 갔죠. 점상을 갔는데 점상 종목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환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추후에 상한가 매매 공부할 때는 또 제가 하나씩 공부를 하겠지만은 일단 각설을 하고요. 내일도 만약 이놈이 점상을 유지를 한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점상을 유지를 했다가 별로 안 좋으면 그 다음날 점상에서 우르르 무너지죠. 이런 거는 하루로 끝나는 애들은 두 번 다시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만약 내일도 한 번 더 간다? 그러면 분위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내일 DKT가 아침에 어떤 모습을 유지할지 보고 점상을 유지를 한다면 DKT하고 BH는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죠. 점상을 유지한다면 BH를 공략 관점으로 본다. 드림텍은 오늘도 우리가 공략한 종목이었고 좋은 모습을 줬죠. 근데 한 번 더 봅니다. 드림텍도 시간에서 마이너스 0.8%. 기간 들어 먹은 거 챙기 먹기 바빴죠. 오늘 많이 올라가니까 팔아먹자 그죠? 그래 놓고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잘 팔아먹었다면서 부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겠죠. 약간 농담이고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고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은 팔 게 아닙니다. 팔 게 아니고 포기를 할 자리는 아니죠. 새로운 흐름이 한번 더 나와주면 좋은 모습일 수 있으니까 드림텍은 천천히 봅니다.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보고 반드시 음봉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음봉에서 손을 대지 말고 양봉이 바뀌는 시점만 들어가 보고 힘이 좋으면 보유 들어갔는데 또 음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냥
탁 팔아버리고 나와서 또 가만히 관망. 약간 여유로운 매매, 저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꾸 할수록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구만요. 사실은 오늘 그냥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좀 일찍 상한열전 내일 특징주 이슈 재료 그것만 포스팅을 하고 사실 좀 누워서 쉬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에이프로젠 같은 종목이 있어서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목이 안 좋긴 안 좋네요. 이번 주에 주말에 좀 쉬면서 좀 잘 고쳐봐야 되겠네요. 자, 내일은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것을 모든 매매에 밑 베이스를 깔아놓고 매매할 것. 성분은 오전장에 잘 마무리 짓고 오후장은 쉬어야 합니다. 왜? 더군다나 목요일이니까. 그리고 월 중반을 넘었으면 목요일이니까.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시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매매를 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식으로도 해보고 스스로가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하고 뛰어난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겪고 배우고 느낀 그런 경험치는 그 어떤 선생보다도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에 시간을 주는 것을 열정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스스로가 고수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본인의 열정과 시간 여러 가지가 남들보다는 더 많아야 됩니다. 자기는 게으르고 몸도 게으르고 머리도 게으르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고수가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벽 12시 10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는 눈을 벌게 뜨고 차트 온 벽에 차트를 도배를 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무서운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보다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자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공부는 한 만큼 돌려줍니다. 자,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제게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점이라도 하나 찍어 놓고 내가 당신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표시라도 해주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죠. 자꾸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이가 안 할 겁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이왕 일어난 김에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내일 우리 회원들도 할까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문의 문주였습니다.